이슈토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지역의 공연장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공연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유일의 국립공연장인 국립부산국악원 역시 성공적인 브랜드 공연 개최를 통해서 화려한 복귀를 알렸는데요. 부산은 국립국악원이 발원한 곳이기도 한 만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국립부산국악원장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국립부산국악원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국립부산국악원이 지난 2008년에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10여 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좀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국립부산국악원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국립부산국악원은 2008년에 예전 하야리아 부대가 있었던 곳에 개원을 했거든요. 물론 그 하야리아 부대는 시민공원이 됐고 저희가 있는 곳은 장교 막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시민공원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곳으로 지금 저희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립국악원과 부산의 인연은 1951년에 있습니다. 그 저희가 개원을 준비를 하려고 국립국악원 개원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6.25가 터져서 다 그 개원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부산으로 다 피난 오셨었거든요. 그때 용두산 공원에 시민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 한켠에 이렇게 더부살이를 했었다고 그때 많은 부산 시민들이 도와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51년 4월에 저희가 이제 국립국악원이 개원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실 부산국악원이 개원을 해야 한다고 이제 여기 부산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과 문화계 분들과 정치계 분들과 또 부산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뜻을 합쳐서 개원을 준비한 거는 2001년 정도부터고요. 2008년에 그렇게 해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제 개관을 해서 일단 10여 년을 조금 넘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은 곳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산세가 좀 심했을 때 지금 또 다시 재확산이 되고는 있지만 공연계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단원들은 그때 어땠는지 또 뭐 국악원의 상황은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저희 사실 이제 그 대구에서 통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그때 확진자가 이제 많이 퍼졌었을 때 그때 아예 폐관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을.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몇 명만 출근을 하고요. 단원들을 포함해서 직원들 전부 다 그냥 재택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집에서 꼼짝 못하고 집에서 이제 그 감금 생활을 했었었죠. 그리고 조금씩 나아질 때마다 2분의 1 출근을 하거나 3분의 1 출근을 하거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합동 공연을 연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연습 위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공연을 재개를 했을 때에도 이제 합주를 하거나 공동으로 이제 군무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연습을 하기에는 악기 소리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또 아이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단원들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국악원은 뭐 정기 공연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관객들을 만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어떤 콘텐츠들로 구성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공연을 못 하게 되니까 그냥 막연하게 문만 닫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악원 공연은 언제 공연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찍어 놓았던 영상들을 너무 길게는 아니고 한 20분씩 이렇게 잘라서 슬기로운 국악 생활이라고 해서 저희 온라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콘텐츠를 하나씩 올려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나간 과거의 영상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이제 근래에도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준비를 다 했는데 무관중으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지난번에 성화단 정기 공연을 할 때에도 그때도 하루는 공연을 하고요. 관중은 이제 좌석 뛰기 해서 앉고 하루는 무관중으로 해서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서비스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연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객석에 관객이 없으면 흥이 나지 않잖아요. 저희가 경기도 그 웃다리 풍물을 가지고 아주
큰 무대를 만들었을 때 그냥 저희는 이틀 동안 그냥 다 공연했습니다. 그 자석 띄우기 해서 그래서 공연도 했었고요. 또 무용단은 2번을 공연을 했는데 한 번은 공연을 이렇게 객석을 채웠고요. 한 번은 사흘 공연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상황이 언제 그렇게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 공연과 그냥 객석을 채울 수 있는 관객을 모집하는 그런 공연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 혹시 지금이라도 저희가 지금 12월에 기획당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또 그것도 이거 관객 객석 채울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사실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 되는 상황에 온라인 공연으로도 관람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좀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은 좀 많이 있겠지만요. 댓글을 보면은 저게 현장에 있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최하는 측에서는 좀 아쉬운 정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정기 공연도 있고 어쨌든 상설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을 최대한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공연들이 다 소중하겠지만 그래도 좀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공연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올해 정말 공연을 거의 못해서 지금 하려고 했던 공연들을 전부 다 이제 연말로 다 밀어놨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 작품, 이거는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2년 동안 이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부산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이게 구포 당숲에 있는 당산나무를 주제로 한 건데요. 거기에 부산 지역에 있는 연출자가 연출을 하고,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작곡을 해서 정말 이 영남에 있는 정서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작품을 짜게 해서 정말 제대로 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어제까지 이제 나흘간 공연을 했었는데,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오셨었고, 저희가 한 좌석 띄우기 앉게 했을 때 230석이 만석인데 전부 나흘간 다 만석이었고요. 다 정말 매진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상설이 앞으로 남아 있고요. 토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수요상설은 저희가 그 원로 선생님을 모시거나 아니면은 젊은 예술가들 가운데서 우리가 뽑아서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그런 수요상설 무대가 있고 토요상설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월 18, 19에 저희가 우리 부산국악원이 다 공연을 실력을 이렇게 잘합니다만 특별히 관현악을 정말 잘하거든요. 그동안 그 10년 동안 저희가 관현악했던 작품 가운데서 우리 단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말 이거 정말 좋았어요 라고 하는 작품을 모아서 그것도 그냥 올리려니 작곡가 분들이 톤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걸 좀 손을 봐서 그래서 올리는 작품이 18, 19일이어서 지금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12월 26일에는 송년 공연을 합니다. 이건 정말 올해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나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느라고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뭐 위로를 드리는 그런 공연이기도 하고요. 이제 내년 2021년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이게 다 기운을 다 물리치고 정말 좀 그렇게 기운차게 시작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원과 신명의 그런 무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송년 무대에 좀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송년 무대는 저희가 초대예요. 무료 공연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뭐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하는데 뭐 국악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이렇게 국악의 생활화라든지 대중화에 좀 어떤 노력을 쏟아왔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건 대중화와 생활화에 대한 거는 부산국악원뿐 아니라 전체 국립국악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하철 타시면 들었겠지만 지하철 음악도 국립국악원이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이고요. BTX가 지난번에 했던 대치타 음원도 저희가 국악원에서 제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호음악들을 조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신호등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국악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국악원이 계속해 오고 있고요. 특별히 국립국악원에서도
저희 부산 지하철은 부산 지하철만의 그 음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보급을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신호등 음악도 저희가 개발을 해서요. 신호 음악도 그렇게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부산에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 그래서 신호등을 지나갈 때 신호음악이 좀 국악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에 갔더니 신호음악도 달라라는 그런 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문화 관광 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국악원이 이런 음악들을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또 그 부산의 관광지에서 네. 직접 연주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네네. 부산의 관광지도 알리고 국악도 알리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을 위한 이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모일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소개를 하는 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국악 아카데미라고 해서 서울국악원에서 그 온라인으로 국악을 배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거 이제 모일 수만 있으면 저희가 강습실을 다시 열어서 다시 개별적인 일반인을 위한 강습, 그다음에 교사 강습, 여러 가지 강습으로 나누어서 강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체험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악기도 좀 만져보고, 그다음 공연도 보고 해설이 있는 국악공연도 보고 해서 국악을 정말 이렇게 바로 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사실 국악의 미래는 국악 교육에 있고요. 어린이에 있으니까요. 네, 사실 이게 실제로 악기를 보고 소리를 듣는 게 그냥 듣는 거랑은 좀 큰 차이가 그쵸. 있는 만큼 네. 지금은 상황이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대면도 조금 어렵고 이렇지만 이런 상황이 조금씩 풀리게 되면 이런 뭐 대면 수업이라든지 네. 강의 같은 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국악의 멋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도 이제 사실은 좀 우리 국악에 대해서 많이 퓨전 국악도 좀 소개가 되고 하면서 그래도 관심이 좀 네. 이전보다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꾸준하게 퓨전 국악도 퓨전 국악이지만 전통 국악을 알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래서 국제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공연이나 국제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아시겠는 바와 같이 그 한류 상설 공연이라고 해서 네네. 저희가 해운대에서 그렇게 외국인들을 위한 상설 공연을 진행해 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는 국악원으로 끌어들였고요. 크루즈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연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했으나 예. 지금 크루즈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이상 그렇게 외국인들께 그렇게 가깝게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해외 공연은 그래도 조금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8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특별히 또 3.1절 기념 또 3.1절 대한 그 임시정부 만든 지 100주년 기념하는 해기 때문에 상하이하고 항저우에서 그 저희가 공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덴마크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서 네. 덴마크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시드니에서 또 공연을 한 적이 있어서 8회 공연을 하면서 3,100여 명이 관람객으로 네. 오셔서 저희 전통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전통 공연 예술을 좀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네. 좀 많은 일이 알아야 하고 관심을 네. 갖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는 좀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국악원의 역할인데요. 네. 보존만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그 박물관 아니야? 보존하는 거면? 그러면 어떻게 계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관광공사의 그 변매려 온다 그걸 보셨겠지만 네네. 굉장히 지금 현재에 있는 20대 그 젊은이들이 아주 호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통인가? 저게 저거 국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국립국악원은 전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하고 있는 노력과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국악원이 전통에 대한 것이 흔들리게 된다면 더 이상 이제 변형된 것은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국악원이 지금 70년이 되어가는 이 국악원이 중점적으로 전통을 어떻게 중심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뭐 BTS한테 저렇게 정보도 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통의 전통은 국악원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계승이란 말이야말로 창조적으로 개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영남 지역에 있는데 영남 춤과 영남 야류를 비롯한 이런 그 놀이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보존회가 하는 것과 국립국악원이 하는 공연이 똑같다면 보존회 공연을 보러 가지 국악원 공연을 보러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기관이 같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국악원은 전통 그런 보존회가 하는 방식의 그런 전승이 아니라 좀 더 무대화, 그리고 현대적으로 그러나 그 전통은 흐트러지지 않게, 그 지금 그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춤 좀 더 화려한 그리고 그러나 세련된 그런 무대화하는 작업들을 국악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전통을 잃지 않게 그 중심을 잡는 게 좀 가장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또 지역의 국악 발전을 위해서는 좀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영남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영남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전통 공연 예술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에요. 혹시 뭐 전통 예술은 호남이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종류가 훨씬 많이 다양한 종류의 공연 예술이 여기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그런 그 기반 토양 위에 국립부산국악원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국악원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예우하고 그리고 이들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들에 있는 이 공연 예술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이 합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특별히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합동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정말 10분 활용한 다른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을 예우를 하는 중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영남춤 백인전을 했어요. 그래서 영남춤을 추시는 백인을 한 달 동안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공연 기획이죠. 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또 브랜드 공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브랜드 공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올해 만들어진 브랜드 작품은 작년에부터 기획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부산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전설, 신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했던 중에 구포 당산나무에 이제 당산나무가 900년이 됐거든요. 그 당산나무에 얽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울 지역의 연출자가 온다면 부산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서울의 정서가 담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 영남 지역에 있는 이제 연극을 오래 하시고 무대를 만드신 연출자분을 모셔서 그분이 연출을 하시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 교수님이 작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에 올렸던 겁니다. 부산의 이야기를 정말 부산을 잘 아는 분들이 직접 녹아냈기 때문에 또 정말 다른 데서 와서 공연을 하는 것보다 또 많이 의미도 살고 내용도 더 많이 살았을 것 같다는 그게 부산국악원이 특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서울국악원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진도국악원이나 남원국악원도 흉내낼 수 없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산국악원의 향후 과제, 또 목표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내려오면서부터 계속 했던 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영남 춤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남 춤이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영남의 소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명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영남 춤도 그 반주 음악이 호남 음악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영남의 소리에 그 얹은 영남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국악원의 역할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은 영남 소리의 명인들은 찾아서 발굴해서 그 소리를 좀 저희가 좀 배우고요. 그리고 그걸 또 잊고자 하는 그런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이 국악을 위해서 국악이 흔들리지 않게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국악이 또 싹 틀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뭐 신호 소리라든지 지하철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면 우리도 그 소리를 듣고 이 국악에 대한 이 마음이 조금 더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앞으로 많이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슈토크는 시민들에게 국악을 널리 알리고 있는 국립부산국악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